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올해로 90살이 되었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배웠답니다. 오늘은 제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소중한 지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자식도 돈도 건강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는 저도 여러분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90살이 되어 돌아보니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더군요. 자식들은 다 커서 제 둥지를 떠났고 힘들게 모은 돈은 병원비로 눈 녹듯 사라졌으며 건강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 외롭고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와 품이었습니다. 화려한 집이나 두둑한 통장이 아니라 동네 마트 아주머니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이 제 노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제가 깨달은 4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노후 보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죠.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아이들이 훗날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고 저를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 섞인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의 지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그들은 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었고 저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씩 찾아오는 아이들의 방문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졌죠.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질수록 자식에 대한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이 없으면 서럽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하고 남은 돈은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죠. 그 돈이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돈은 몇 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쓰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드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자식들에게도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가끔씩은 손주들 용돈도 쥐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돈은 쌓아두기만 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쓰면 행복이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복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지는 마세요. 오늘 내가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팬 주름,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글펐습니다. 나도 이제 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죠. 제 삶의 즐거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몸은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구나. 저는 더 이상 등산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늙어감에 따라 잃는 것도 있지만 새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대신 늙어가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준 것은 관계와 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의 짧은 인사, 경비 아저씨와의 따뜻한 눈 맞춤, 공원에서 만난 이름 모를 할머니와의 정겨운 대화, 이런 사소한 관계들이 모여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외출도 꺼리게 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네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품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남을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품위 있는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저의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관계와 품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노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노년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닐 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늙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관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훗날 저처럼 90살이 되었을 때 나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